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그림 그리기 챌린지 진행하는 한고입니다. 9월에 그림 챌린지도 어느덧 마지막 주네요. 9월에 고민하다가 참여 안 하신 분 손. 여러분 한 달 동안 뭐 하셨나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10월 말에는 같은 후회 안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너네 뭐 했는데 궁금하시면 카페에 다른 도전자들의 드로잉 과정도 직접 보시고 지난 8월 한 달간의 드로잉 피드백 영상도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링크 그리고 곧 있을 9월 피드백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의 드로잉을 함께 하실 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어요. 그림에서 원근법, 투시도법이 필수는 아니에요. 영화들을 살펴봐도 투시를 무시한 그림들도 많습니다. 그림에 정답이라는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림에 맞고 틀림이 있다면 춤에도 음악에도 틀림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꼭 딱 맞춰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익힐 것은 차근차근 알아두면 편하다. 우리가 편하다. 특히나 어반하는 사실적인 그림이니까 투시 이론을 알고 그리면 표현하기가 쉽다. 그래야 보는 사람도 눈이 편안하다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시 배우기 전에 우리는 집을 이렇게 그립니다. 집. 너무했나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발전해가지고 땅을 그리죠. 땅을 그리기 시작해. 그리고 약간 입체감을 만듭니다. 이런 거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잘 그렸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 투시를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좀 차이가 있나요? 창문 어떻게 돼? 창문도 이 소실점을 향해서 점점점 와지고 기울기를 가지게 되죠. 이 그림과 이 그림 어떤가요? 투시 배울만 한 것 같은가요? 지난 수업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흡수가 됐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어, 이 그림 몇 점 투시인가요? 네, 점 투시요? 그런 분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초간단으로 투시 알려주는 짧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시청을 하시고 이 영상을 플레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도전자분들께 어제 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카톡방에서 대부분 1점 투시라고 답을 해주셨거든요. 1점 투시 답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지난 시간 우리 수업 영상을 아주 잘 보신 거예요. 그럼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점 투시라고 생각하신 분들 얘가 이렇게 선이 모여 이렇게 모이잖아. 그리고 다른 선 어딨어? 없어. 그래서 1점 투시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좋습니다. 아주 잘 배우셨어요. 그런데 이 건물 하나를 꼭 해서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기울기를 소시점으로 세로 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이 건물의 옆면 여기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연스러운가요? 그러면 이렇게 소실점이 하나 더 생긴다는 말이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데 그래도 1점 투시 같은데 우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기 한번 높은 고층 건물이 여기 뒤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그러면 더 높게 할까? 이렇게 그러면 요 윗면은 여기 소실점을 따라가야 되죠. 여기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연스러운가요? 그래서 얘가 2점 투시예요. 알아듣겠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죠? 그러면 1점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요? 말씀하십니다. 이게 만약에 1점 투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없죠.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자,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화면을 좀 잘리나?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자, 다시 이렇게 어떨까요? 이거를
이게 시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만약에 요청한 분이 계시다면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단 소재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에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소재를 봤더니 1점인지 2점인지 모르겠고 그리면서 보니까 아, 이쪽도 좁아지고 이쪽도 좁아지네. 그래서 2점 투시구나.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살짝만 설명을 보태자면 정확한 1점 투시는 장면이 가진 소실점과 보는 사람의 시선이 일치할 때만 생겨요. 이렇게 화면 중앙에 사람이 서서 정면을 보고 있을 때 1점 투시가 된다는 거죠. 저 건물 가운데에 이 사람 정면에 탑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 탑은 왼쪽 면이 옆면이 보이고 이 탑은 오른쪽 면이 보이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애는 전혀 옆면이 안 보이는 정면만 보이는 애가 나오겠죠. 이럴 때만 정확하게 1점 투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개만 조금 돌려도 시선을 여기를 안 보고 이쪽만 보고 있어도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자리를 바꿔볼까요? 중앙에 있다가 위치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바뀌면 시점이 또 크게 바뀝니다. 볼게요. 이 사람이 왼쪽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가운데 탑 하나 정면이 보이던 옆면이 하나도 안 보이던 이 탑 하나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이쪽으로 이 사람이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쪽은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넣으려니까 경사가 가파라지고 먼 곳은 완만하게 좀 작게 보여질 거예요. 탑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화면이 이렇게 정면이 보이게 있었지만 이 사람이 옆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쪽 옆면이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옆면이 보이는 탑이 생길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시선에 따라서 위치나 시선에 따라서 투시는 얼마든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잡하다, 그죠? 같은 장면인데 분명히 같은 장면인데 달라질 수 있다니. 그래도 그림을 몇 번 실제로 연습하다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머리로 익히기보다는 경험으로 우리 손으로 익혀버리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사진기조차도 렌즈 왜곡으로 사실 완벽한 사실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맞춰서 그려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느낌 나네, 어색하지 않고 볼만하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바나를 더 그리게 된다면 심화 과정으로 투시를 더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해요. 오늘의 드럼 시작해 볼게요. 화지에 긴 밀쭉한 저 사진과 비슷한 비율의 사각형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너무 작아지지 않게, 작아지면 표현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투명하게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사람 여기 서 있어. 사람 머리 위치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그리세요? 라고 누구 질문하신 분? 똑똑해. 자, 보세요. 수평선을 찾으시면 돼요. 우리 1점 투시라서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걸 알잖아요. 그럼 소실점 여기 있어. 우리 시선은 여기 있고 이걸 어떻게 찾느냐는 소실점에 이렇게 이 직선들,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직선들을 연결을 쭉쭉쭉 소실점까지 연결을 했을 때 평행선, 수평선이 있죠. 이 수평선이 우리 사람의 시선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선 찾았다, 그죠? 그러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서 보고 있네, 생각하시면 돼요. 소실점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방향이 잡혔으니까 여기다가 화면 안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차곡차곡 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위치를 그리기 편하게 화면을 4분할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할되었다, 그죠? 이 화면 분할은 필요에 따라서 2분할부터 4분할, 6분할, 8분할, 9분할, 16분할 편한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의 분할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숙련도에 따라서 정사각형이 더 편하긴 하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오늘은 우리 작게, 화면이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대충 그려도 되니까 4분할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소재도 제가 4분할 표시를 이렇게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꼭대기, 양쪽 꼭대기가 있죠? 어느 쪽이 더 높은가요? 오른쪽이 약간 더 높다. 중심에서 조금 더 올라와 있고 하늘이 더 많이 남아 있고, 그죠? 조금 높은 위치,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오른쪽보다 낮네요. 그죠? 낮아. 조금 낮춰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기둥 저 끝단을 볼까요? 기둥 저 끝단 하지에 이렇게 요만큼 반의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도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수선을 그렸으면 다 했습니다. 반 이상 온 거예요. 자, 이제는 그냥 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가운데 정면에 사각형을 그려볼까봐. 여기 지금 평선이 보여요, 그죠? 정면에? 이게 여기 있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토시를 이용해서 풍경을 이렇게 끼워 나가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소재에는 구멍만 있죠. 기둥들과 동그란 아치형 구멍만 있는데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건물들의 두께, 너비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쑥날쑥하게 세로선을, 기준선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저 형태는 폭이 같은 건물들이 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크기의 아침이 멀어지면서 점점점 작아지는 거거든요. 아침은 끝단도 이렇게 소실점으로 가는 끝단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점점 작아지기만 하면 돼요. 저 아치형이 지금 이쪽 5개가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보이는데 그리다 보니까 4개만 그려뒀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간격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 신경 쓰세요. 이 기둥 너비도 이왕이면 작아지면 좋겠죠. 셋, 4개, 오, 겨우 들어갈 것 같아요. 됐나요? 오, 됐어.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에 5개 있네. 여기 아치 끝단도 기준선을 그려놓고 하나, 둘, 기둥도 좀 얇아지면 좋겠는데 셋, 넷, 기둥이 조금 일정하지만 그래도 어떤가요? 멀어져 보이나요? 좋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아치 형태도 그려볼까요? 여기는 크기가 일정하다. 그쵸?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선에 맞게 지붕도 대략 배치를 잡아봅시다. 대충 했어요. 그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감을 느껴보는 시간. 여기는 이렇게 지붕 라인 따라서 이 아치 구멍도 점점 작아지네요.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반을 왜 그동안 안 그렸나를 깨달았어요. 길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옆면이 보이고 지붕 끝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끝에 튀어나오게 그려줄까요? 자, 옆면. 여기도 창문 하나 있네. 이거 뭐처럼 생겼는데 게임 캐릭터 누구 눈같이 생겼다. 자, 이쪽 기둥도 쭉쭉 그려줄게요. 요 기울기도 사실 요 소시점으로 가야 돼요. 삐뚤어졌어. 그러나 괜찮죠? 적당히 너무 틀리지 않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 별건가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래도 그림 채널인데 못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이 아치에 조금 더 입체감을 더해볼게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옆면이 보일 거야. 저 옆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떤가요? 자, 계속 해볼게요. 옆면 여기도 보일 거야. 그런데 조금 작게 보일 거야. 멀리는 잘 표시 안 나게 보일 거야. 자, 이쪽 해봅니다. 여기도 안쪽 면이 여기는 저 사진을 보면 훨씬 더 굵게 보이긴 하네요.
대충 넘어갈게요. 자, 여기 얇게 점점점 얇아져서 잘 모르겠다. 요렇게. 그러면 봤을 때 기둥보다 이 구멍 안쪽이 어둡잖아요. 여기를 해칭으로 조금 어두운 걸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편하게 막 채우지 않아도 되고 삐뚤빼뚤 해도 되고. 우리 공기원근법 살짝 얘기 들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걸 좀 되살려보면서 이 어둡기도 약간 약해지게 해볼까요? 우리 좀 배운 사람. 와, 많이 배운 사람 하고 싶다. 자, 멀리 있는 거는 밤에 힘을 빼고 조금만 약하게 색을 채워볼게요. 얘도 뭐, 저게 창문인가? 창문이군요. 창문이네. 여기 큰 창문도 뭐 하나 있긴 있고. 그쵸? 뭐가 있어? 이렇게 대충 있나 보다. 이쪽도 뭐가 있겠는데, 그럼 이게 줄을 맞춰볼까요? 이렇게 소시점을 내려갈 거다, 먼저. 이건 좀 맞춰서 이 양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 가운 쪽은 조금 강한 선으로 씩씩하게 빡빡 그려. 이게 채색을 위한 스케치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얘는 오늘 연필로 끝낼 거라서 연필선이 과감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타이머를 놓치는 바람에 시간은 모르겠지만 가운데 블럭도 조금 건물의 벽돌이나 도시 풍경에서 그 도로를 그릴 때 이게 가운데 선이 똑같은 굵기겠지만 타일선이 앞으로 가까이 올수록 더 넓어지는 게 사진으로도 보이죠? 보이는 대로 그립니다, 사실. 자, 이쪽도 좀 넓어지는 형태로 그려보세요. 여기도 넓어져라.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번 말하게 되네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타일이 지금 모양이 조금 불묘하고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같은 간격으로 수평으로 쭉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까이는 크겠죠? 점점점 작아지면 됩니다. 점점점 작아져요. 얼마나 작아져야 되든 그런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갑자기 막 작아지지 않게 점점점점 그거만 신경 쓰세요. 저 점점점도 못했나봐요. 지금 거의 선이 합쳐져 버렸어.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저쪽은 쭉 손으로 채우지 뭐. 오히려 편하다. 자, 어떤가요? 샤! 길이 뚫렸나요? 여기에 벽돌 만약에 타일을 하나하나씩 그린다면 요 소실점 방향으로 요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방향으로 계속 일관되게 작은 부분까지도 그 일관성을 유지할수록 그림은 더 그럴싸해지고 정확도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벽돌 그릴 때 앞으로 벽돌을 조금 그려보게 될 거라서 그 빨간 벽돌 쌓여져 있는 게 뭐 이렇게 똑같이도 사실 적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림에서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 안 예뻐. 그림에서 예쁜 건 중요하니까. 이렇게 반복되게 어긋나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지만 않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거반은 이렇게 작은 부분을 채워 나갈 때 이거 사실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모든 그림이 그렇긴 한데 거반 특히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디테일이 그림의 멋짐을 크게 좌우하는 장르더라고요. 자, 이건 성실한 분들이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을 이렇게 끝내고 가볍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설명만 복잡하고 감도 안 잡히고 드로잉은 또 시시하고 그랬을까봐 걱정이긴 한데요.
일단 저는 가볍게 쉽게를 계속 유지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연필을 뾰족하게 연필깎이에 드르륵 깎거나 아니면 얇은 샤프도 좋아요. 샤프 같은 거 준비해 주세요. 뾰족한 선이 있어야 아무래도 작은 화면에 그릴 때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내일도 더 재밌게 같이 그려요.